안녕하세요, 유디입니다. 여러분은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유디는 부모님께 소파를 사드렸습니다. 돈 벌고 처음 드리는 선물이라 좋은 소파를 선물하기 위해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발품도 많이 팔았는데요. 오늘은 그 정보를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소파의 모양, 가죽의 종류, 가격,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소파의 모양은 일자형, 카우치형, 스툴형, 코너형이 있는데 유디네 부모님은 일자형을 선호하셨고요. 이 모양은 개인 취향이니까 따로 장단점을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모양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석형이냐 매몰형이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디는 방석형을 선택했습니다. 방석형이 매몰형에 비해 수명도 현저히 길고 내구성도 훨씬 좋기 때문이에요. 소파를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주 스치는 앉아있을 때 머리와 허벅지가 닿는 부분, 누웠을 때 머리 닿는 팔걸이 부분의 가죽이 가장 먼저 상하게 되고 스펀지도 언젠가 꺼지게 되는데요. 이때 매몰형은 통째로 가져가서 AS를 맡겨야 하고 AS를 할 때도 가죽을 다 뜯고 다시 제작해야 하니 힘들고 모양도 안 예쁘고 비용 또한 크게 됩니다. 그런데 방석형은 필요한 부분만 떼서 AS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고 특히 구매했던 매장이 없어져도 리폼 업체 등에서 수리 가능하기 때문에 더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석형을 구매하기로 한 뒤 더 유심히 살핀 부분은 박음질선입니다. 같은 방석형이어도 허벅지나 종아리가 닿는 부분에 박음질선이 있는 소파도 있고 없는 소파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유디는 이 선이 없는 소파를 선택했는데요. 박음질선이 밖으로 드러나 있으면 사용할수록 실밥이나 가죽이 닳아 그만큼 수명이 짧아집니다. 특히 저가 소파의 경우에는 방석의 박음질선 윗부분만 가죽으로 제작하고 아래는 다른 일명 PU 소재로 제작하여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더 빨리 갈라지고 터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양을 정했으니 이제 가죽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천연 소가죽과 코팅 가죽 구별법, 그리고 천연 소가죽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천연 소가죽과 코팅 가죽이 멀리서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만져보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천연 소가죽은 겉피를 가공했기 때문에 모공과 주름이 살아있는 반면에 코팅 가죽은 내피를 필름 코팅 처리한 것이라 모공이나 주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특징을 생각하고 소파를 살짝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주름이 살아있는 천연 소가죽 소파가 코팅 가죽 소파보다 이렇게 잔주름이 잘 생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매장에 가셔서 이렇게 살짝 눌러보고 잔주름이 형성이 되면 천연 소가죽, 그렇지 않으면 코팅 가죽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매장에서 판매되는 코팅 가죽 소파는 90% 이상이 중국산 수입이기 때문에 가죽을 추가하거나 색상, 사이즈를 변경하는 게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당연히 천연 소가죽이 훨씬 좋기 때문에 유디는 천연 소가죽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유튜브랑 블로그를 워낙 많이 찾아봐서 당연히 풀그레인 가죽을 바탕에 두고 구매하려 다녔습니다. 풀그레인 가죽이 원피 그대로 껍질을 벗겨서 최소화로 샌딩하고 염색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천연 소가죽이라는 게 큰 장점인데요. 그런데 알아볼수록 단점도 많았습니다. 엠보가 얕고 등가죽과 백가죽 간의 엠보 차이가 크다는 점이 단점이었어요. 이게 왜 안 좋냐면 백가죽은 조직이 연해서 쉽게 늘어나기 때문에 소파 방석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러면 등가죽으로 방석을 해야 되는데 소 한 마리에서 다 커버가 불가능하다 보니 가죽량을 많이 쓰게 돼서 비싸지더라고요. 이보다 더 신경 쓰였던 건 통가죽에 비해 미끄럽다는 거였습니다. 앉아있는데 슬슬슬 엉덩이가 내려가는 소파를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천연 소가죽이면서 수명과 내구성이 거의 비슷한 통가죽 소파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국내산 통가죽 소파와 이태리산 통가죽 소파를 알아보니 이태리산 통가죽 소파가 국내산에 비해서 부드러우면서도 보건력이 좋다 보니 주름이 덜 간다고 해서 이태리산 통가죽 소파에 더 끌렸는데요. 특히 이태리산 통가죽 소파가 풀그레인 가죽 소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국내산 통가죽처럼 질기고 내구성이 좋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산 통가죽 소파보다 이태리산 통가죽 소파의 색감이 더 부드럽고 파스텔 톤이 난다는 게 파스텔 톤을 선호하는 유디네 가족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유디네는 이태리산 통가죽 소파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소파를 만드는데 필요한 가죽이나 자재값은 비슷한데 똑같이 생긴 제품이어도 업체마다 많게는 2~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건비, 광고비, 중간 유통비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로 인건비의 차이는 소파를 제작 및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판매하는 영업 직원과 배송 직원을 상시로 두고 있는지의 여부에서까지 그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광고비로 인한 가격차가 굉장히 큰데요. 광고 비용 및 광고 모델 활용 비용이 다 소비자에게 부담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디는 브랜드 제품을 제외하고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중간 유통비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운송, 보관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가격이 붙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은 외곽에 있고 매장이 도심에 있는 거여도 외곽에서 도심까지 오는 비용이 붙기 마련이죠. 그래서 유디는 진짜 공장 직영 매장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발품을 많이 팔았는데 경기도 시흥에서 우연히 소파 공장을 찾았습니다. 다른 곳도 둘러봤지만 바름 소파는 1층 전시장에서도 2층 공장의 타카 소리가 들렸고 소파의 내장재인 골조나 스펀지, 와이어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었거든요. 공장 직영이라고 하고 아닌 곳이 많아가지고 공장 직영이면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봤던 터라 혹시 거실 사이즈에 맞게 소파를 10cm만 늘려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디가 구입한 소파는 이렇게 저희 집에 딱 맞게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전달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 안녕!